지금 통일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정치,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에 대해서 했어요. 세 번째는 통일신라가 어떻게 외국과 교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신라는 외국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무역이 활발하고 세계 각국의 나라랑 교류하는 건 아니지만 신라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과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필기하시고 교과서는 91쪽 펴면 지도와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돼요. 91쪽 펴고 노트 필기합니다. 여기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라는 일단은 여러분 어느 나라랑 교류를 했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느 나라. 그러면 쓸게요. 첫 번째 교류한 나라는 당나라와 교류했고, 두 번째는 일본. 이렇게 교류를 했어요. 보통 여러분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과 교류를 많이 해요. 그럼 여기 통일신라, 2부 연두색 부분이 통일신라고, 여기 옆에 있는 당나라, 여기 옆에 있는 일본, 그 다음에 발해까지도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주로 교류를 많이 했던 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나라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선진국이었어요. 통일신라나 일본이나 발해보다 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훨씬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물건도 풍부해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류를 했는지 일단 써줄게요. 당나라 쓸게요. 당나라. 신라랑 당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배웠는데 나당 전쟁 기억나요? 전쟁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통일신라랑 당나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점차 화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 활발한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문화 교류를 합니다. 문화 교류. 서로 정보가 오고 가고 이런 문화 교류를 해요. 두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 무역을 하죠. 서로 좋은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여기다 팔고 좋은 물건은 가져오고. 쓸게요. 무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무역을 어떻게 하냐? 배를 싣고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 상, 무, 역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비행기 없었죠. 물론 육로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발해가 여기 있잖아. 신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육로로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 배를 띄우면 쭉 직진하면 당나라였단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인천에서 배 띄워서 중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서해바다를 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해상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통일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많이 가고 당나라 사람들도 통일신라에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로 통일신라 사람들, 신라 사람들이 누가 갔냐? 그러면 쓸게요. 문화교류 밑에 쓸게요. 당연히 거기가 선진국이잖아. 당나라가 선진국이고 배울 게 많잖아. 그러면 첫 번째 유학생이 갔겠죠. 유학생. 불교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를 배우려고 간 학생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학 공부를 하던 사람들도 공부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학생. 두 번째. 그 다음에 외교관. 여러분 옛날에는 외교관은 사신이라고 했어. 사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불교 말했죠? 스님들, 승려들도 많이 공부하러 갔다. 그 다음에 당연히 무역을 해야 되니까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절대 외우면 안 되고, 외우지 마시고 지금도 얘들아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 가거나, 그렇지, 그 다음에 일본으로 무역을 하러 가거나 저기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이런 경우가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만 하면 돼요. 당시에 신라도 되게 글로벌하게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무역을 했구나,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로 건너갔어. 그러면 일단은 내가 당나라 갔어. 공부를 하러 갔어. 불교를 배우러 갔어. 잠자야 될 거 아니야.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물건 팔러 갔어. 그러면 나 어디서 잠자고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숙박시설이 생기겠죠. 당연히 음식점이 생기겠죠. 한국 아니다. 신라 사람한테 맞는, 신라인들한테 맞는 음식점, 신라인들이 많이 잠을 자는, 그리고 많이 노는 그런 동네가 생기겠지. 그걸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자, 교과서에 나왔어요. 신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신라방이라고 합니다. 신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신라방. 그러면 이걸로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이렇게 쓰면 돼.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 미국에 가면, LA에 가면 코리아타운,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음식점도 많고, 한국 사람들이 뭐 지낼 수 있는 곳도 많고. 얘들아, 옛날에 신라타운이 있었다는 거야. 어디에? 당나라에 신라타운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신라방이야. 그러면 이런 게 있었다는 건 그만큼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로 많이 건너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신라방 안에는 여러분 또 뭐가 있었냐면, 칸이 없으니까 이거 1분 잠깐 지우고 밑에 쓸게요. 자, 신라방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잖아. 신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그러면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관리하는 데가 필요하겠죠. 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나, 잠은 잘만 한가,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 신라소라고 했어요. 자, 쓰세요. 관리하는 곳, 감독하는 곳.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여기 소자가 얘들아 뭐 할 때 소자냐면, 너네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에 관리해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죠. 그 소자야.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를 관리해주잖아. 뭐 수도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똑같아. 신라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여기에서 관리해주고 감독하는 게 신라소.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만의 또 절이 생겨요. 신라방 안에 절이 생긴단 말이야. 옛날에 불교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요즘에 교회 생기는 거랑 똑같이 옛날에는 절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쓸게요. 신라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절. 그럼 얘들아, 니네가 이거를 신라방, 신라소 이렇게 외우지 마. 이렇게 외우지 말고, 정말 당나라에 신라 사람이 많이 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라 사람들이 글로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이거를 좀 키워서, 이 지도를 키워서 보여줄게요. 이 지도는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랑 똑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이 지도를 봐도 되고 교과서를 봐도 돼.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신라를 중심으로, 여기 신라 가운데 있지? 당나라랑 교류를 했대. 그 다음에 일본이랑 교류를 했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런 파란 줄들이 있죠? 파란 줄들이. 이 길을 따라서 신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많이 이렇게 교류를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냥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여기 볼게. 여기 보면은 여기 빨강색으로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외우지 마시고, 절대 외우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는 당나라한테 뭐를 파냐,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뭐를 들여오냐. 보통 얘들아 중국에서는 유명한 게 정해져 있었어. 중국은 뭐가 되게 유명했냐면 비단. 그 비단, 요즘에는 실크라고 하거든. 그거로 옷을 만들면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중국의 비단이 정말 유명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비단을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파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 자, 비단이 되게 유명했어. 그래서 비단을 들여오고, 중국에서 또 유명한 거 뭐 도자기 이런 것도 되게 유명했어. 중국의 도자기 이런 것도 들여와. 그리고 아까 말했지, 중국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책을 많이 사왔어.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한자를 썼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책을 많이 되게 들여왔어요.
그러면 이런 걸 막 사와. 비단, 도자기, 이런 상인들이 이거를 사와가지고 이제 신라에 파는 거죠. 그럼 반대로 신라는 여기다 뭐를 파냐? 신라는 외국에 뭐를 파냐? 당나라에 뭐를 파냐? 뭐 예를 들면 금을 캐서 금을 팔기도 하고. 얘들아, 이게 되게 유명해.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하면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인삼이 옛날부터 유명해서 인삼도 많이 팔았어요. 그럼 얘들아, 이걸 외워? 아, 우리나라 인삼은 팔았대. 당나라는 뭐 이걸 했대. 외우지 말고, 아, 옛날에도 정말 교류를 많이 했구나. 우리나라가 얘들아 지금 반도체 파는 것처럼 옛날에는 인삼 팔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뭐 석유 사오는 것처럼 옛날에는 비단 사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신라방이 어디에 있었는지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줄게. 자, 얘들아, 여기에서 배를 타. 여기 우리 서해바다에서 배를 타. 그럼 쭉 직진을 해. 되게 가까워,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쭉 직진을 하면 여기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반도, 산둥반도라고 하거든. 산둥반도. 외우지 마시고. 그럼 너네가 지도 보다 보면 중국에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산둥반도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강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강 주변에 살기가 좋으니까 여기에도 신라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우지 마시고, 아, 중국의 유명한 지역에 신라방이 있었구나, 코리아타운이 있었구나. 아,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신라타운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당나라와 이런 교류를 했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본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역을 했어요. 일본과 무역을 했어. 물론 배 타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 신라가 일본과 중개 무역을 했다. 중개 무역을 했다. 그러면은 중개 무역이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중자가 가운데 중자야. 그러면 신라는 얘들아 가운데 있어. 그러면 어디와 어디 가운데 있냐면 일본과 당나라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서 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 이렇게 벌어. 당나라의 비단이 되게 좋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비단을 사. 당나라에서 5만 원 주고 사. 그럼 5만 원 주고 신라로 갖고 와. 그리고 일본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10만 원에 팔아. 그러면 나는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파는 거니까 가운데에서 얼마를 벌어? 5만 원. 반대로 일본에서 여기 뭐 견직물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여기서 물건을 사. 여기서도 5만 원에 사. 그리고 중국에 팔아. 그러면 10만 원에 팔아. 그러면 가운데서 5만 원을 버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가운데서 물건을 그냥 사고 팔고만 해도 돈을 버는 거지. 이게 중개무역이에요. 신라가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뜻이야. 물론 각 지역의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일본은 당시에 신라보다 문화적으로나 그런 걸로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문화가 들어와 신라로, 그리고 신라에서 일본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특히 뭐가 많이 전파됐냐면, 자, 쓸게요. 신라에 일본으로 불교를 전파했다. 특히 불교가 많이 전파됐다. 이거는 통일신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삼국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삼국시대 때부터 삼국의 문화, 신라의 문화, 뭐 백제의 문화, 이런 문화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갔어. 일본에 많이 전해줬어. 왜? 우리보다 얘네가 뒤떨어져 있었고 우리가 많이 알려줬어요. 자, 이거는 당나라 일본은 여러분 이해만 하세요. 자, 세 번째. 보통 옛날에는 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이랑만 교류를 하거든. 그런데 독특하게 통일신라는 어디랑도 교류를 했냐면, 쓸게요. 서역이라고 쓰세요. 서역 처음 들어보는 단어지? 서역. 이제까지 역사책에서 서역이란 단어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서역의 뜻은 뭐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자, 서쪽이에요. 서쪽. 어쩌라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 서쪽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중국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어. 중국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신라 옆에 중국이 있죠. 그리고 중국 왼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계속 가면 계속 대륙이 있잖아. 그러면은 중국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서역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또 지도 보여줄게요.
중국 왼쪽에 있는, 중국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서역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서역은 물론 유럽 사람들도 서역이 되겠고, 그리고 중국 서쪽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 중동 사막에 있는 사람들도 서역 사람이라고 했던 거야. 이 신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들아 낙타 타고 막 배 타고 막 낙타 타고 정말 여기까지 왔어요. 신라까지 왔어. 그래서 신라에서 뭐 물론 물건도 사가고, 뭐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물건도 사가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 특히 어디로 왔냐? 막 낙타 타고 뭐 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배 타고 막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나? 자, 쓸게요. 울산항으로 왔대. 그러면 울산항은 당시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중국 사람들, 당나라 사람들도 모이고 일본 사람들도 모이고 심지어 저기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오는, 자 쓸게요. 국제무역항이었어. 국제무역항. 그래서 여기는 독특하게 당나라 사람만 온 게 아니다. 일본 사람만 온 게 아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도 왔어. 자 쓸게요. 아라비아 상인들도 왕래했어요. 아라비아. 여러분 아랍 할 때 그 아라비아예요. 그러면 그 아라비아에서 막 낙타 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배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배 타고 울산항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물건 사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통일신라 글로벌했죠.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이렇게 글로벌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서역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울산항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기기만 할 수는 없어. 우기기만 할 수는 없고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럼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91쪽에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초록색이고 위아래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은 얘 선생님이 예시 써줄게. 여기다 쓸게요. 예시 유리 제품. 자,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돼요. 뭐 그 유물의 이름을 구구절절히 다 쓸 필요는 없어. 유리라고만 써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 유리가 왜 증거예요? 왜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얘들아, 유리는 말 그대로 니네가 아는 그 유리 맞아. 유리창 할 때 그 유리 맞아. 그러면 91쪽 그 그림 자세히 보면은 초록색이고, 그리고 위아래가 금으로 장식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초록색이 얘들아 유리 제품이야. 뭐 어쩌라고요? 신라에서 금은 많이 나왔어요. 금은 수출할 정도로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그리고 유리는 여러분 보통 모래에서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모래가 많지도 않았고. 그럼 도대체 얘 어디서 온 거야? 얘 어디서 온 거야? 그러면은 그 기원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계속 거슬러 갔더니 원래 로마에서부터 유리가 만들어졌고, 그 유리가 이 아라비아 상인들한테서 건너왔고, 그리고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유리를 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딱 봤더니 예뻐, 반짝반짝해, 그리고 투명해, 아름다워. 그래서 이 유리 제품들이 어떤 것도 유물로 발견되냐면, 얘들아, 유리 목걸이가 발견이 됐어요. 유리로 된 목걸이가. 그러면 요즘 같으면 너네한테 유리 목걸이 주면 촌스러 막 이러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라에서는 처음 보는 유리 목걸이였던 거야.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고 예쁜 거죠. 그래서 왕비나 귀족들이 이 유리 목걸이를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유리 제품을 신라에까지 와서 팔았어요. 그게 바로 얘들아 증거예요. 서역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유리 제품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울산항이었나? 항구는 여기 당항성도 있고 청해진도 있고 항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울산항으로 왔나? 그게 포인트예요. 왜 울산항? 울산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 화면 좀 키워줄게요.
울산은 어디에서 가장 가깝냐면 수도인 경주에서 가장 가까워요. 옛날 통일신라의 수도가 경주였잖아. 그러면 뭔가 비싼 걸 가지고 왔어. 뭔가 귀한 걸 가지고 왔어. 그럼 얘들아,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겠어? 돈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 그런 유리 제품은, 고급 제품은 왕비나 귀족들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비나 귀족이 살고 있는 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상인들이 모이는 거고, 그 상인들이 여기에서 귀중한 물건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아, 경주에서 제일 가까운, 울산항이 수도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가 번성했구나, 생각보다 신라는 글로벌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도 좀 키워줄게요. 자, 다시 지도 보면 여기 울산항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울산항은 어디에서 가깝냐면 여기 바로 위에 수도 경주, 금성이 있어요. 신라시대 때는 금성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로 모이는 거야. 자,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 유리 제품 들고 와서, 그 비싼 귀중한 물건 들고 와서 여기에서 다 갖다 파는 거죠. 왜냐하면 경주가 가까우니까, 수도가 가까우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기하지 않고 설명만 할게요. 자, 여기에 청해진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청해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청해진. 그러면 청해진은 누가 활동하던 곳이냐면, 자, 그 지도에다, 얘들아 91쪽 있으면은 91페이지 펴고 그 지도 밑에다 쓰면 돼요. 자, 없으면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청해진은 장보고가 활동하던 데예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요즘 말로 하면 얘들아 여기가 완도예요, 완도. 너네 김 좋아하지? 김. 보통 김, 완도가 지금 김으로 되게 유명하거든. 그 먹는 김 있잖아. 싸서 먹는 김, 김밥. 그 완도가 옛날에는 청해진이었어. 신라시대 때는. 어쩌라고요? 자, 어쩌라고. 얘들아, 특이하게 다른 데는 울산항, 당항성 이렇게 붙죠. 당항성, 울산항 이렇게 붙잖아. 근데 얘만 독특하게 진이라고 붙어. 진. 그러면 진이라는 말이 왜 붙냐? 이게 중요해. 진이라는 말이 왜 붙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그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자, 쓸게요. 군대가 주둔했어. 군대가 있는 곳을 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해진에 얘들아 군대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섬에 왜 군대가 있지? 라고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섬에 왜 군대가 있지? 그러면 그 군인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 군인들이 누구를 잡으러 다녔냐면 옛날에는 해상무역 했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지. 해상무역 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바다에 해적이 되게 많았어. 바다에 해적이 많아가지고 여기 신라 사람, 당나라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라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장보고가 원래 신라에서는 신분이 낮은, 신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 골품제라고. 신분이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어, 장보고가.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당나라로 가게 됐는데 당나라에서 군인으로 출세를 하게 된 거예요. 싸움을 잘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군인으로 출세를 하게 돼서 나중에 내가 힘이 생겼을 때 신라한테 이렇게 제의를 하죠. 여기에 이 청해진에 군대를 달라. 군대를 달라. 그리고 내가 여기를 지키겠다. 내가 해적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래, 오케이. 그 땅을 껴줘요. 그 땅에서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해. 그래서 장보고가 여기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다 해적을 소탕하고, 그리고 해적이 없으니까 해적이 사라졌고, 그리고 본인은 군대를 데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켜가면서 무역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배도 사고, 그리고 군대를 붙여가지고 본인이 무역을 해.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이 지역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게 바로 장보고고 바로 청해진이에요. 이거는 얘들아 스토리로만 알고 있어요. 스토리로만 알고 있고 막 외울 필요 없고, 장보고 청해진 외울 필요 없고, 아,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기 장보고까지 하고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는 마칠게요. 지금 우리가 뭐 배웠냐면 신라의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여러 가지 제도,
뭐 예를 들면 중앙정치, 지방행정, 군사제도, 그 다음에 3번 대외교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렇게 얘들아 잘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서서히 이제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발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질문이 있으면은 선생님 오픈 카카오톡 채팅으로 질문하시고 학교에 나왔을 때도 질문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